네, 여러분, 입문 3번 글입니다. 이 글도 참 상당히 까다로운 글인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론에 관한 글이에요. 실제론이라는 것은 물리적 대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오감으로 대상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견해를 상식적 실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상 자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요. 이따가 알게 될 세계라는 말이고요. 예, 그 외부 세계, 이 세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다른 단어가 뭐냐면요. 현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계라는 말하고 현상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도 현상 나오죠. 여기도 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배웠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 실제론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리적 대상, 그러니까 고릴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오감으로 대상 자체, 즉 고릴라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견해를 상식적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대상 자체, 즉 고릴라라는 것을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된다, 고릴라를 본 수 있다는 게 상식적 실제론인데, 그렇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성립할 수가 설명을 못해요.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릴라를 못 봤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 실존의 입장에서는요, 물리적 대상이 엄연하게 하면은 특성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고릴라의 존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 그 점을 파고듭니다. 야, 너네가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계, 즉 고릴라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대로의 고릴라를 너희들은 지각할 수가 없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전달된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가 인식하는 현상,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세계라는 것이 무관한 독립적 실제로 뇌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지각이 되는 현상. 그러니까 비록 시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고릴라라는 것을 시각 정보가 인지를 했더라, 시각 정보에 들어왔더라도 뇌가 지각하는 것은, 뇌가 알게 되는 것은요, 현상, 어떤 현상이에요? 고릴라가 보이지 않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계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를 모두 다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분이 현상만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상식적 실제론자들은 이게 세계라면은 오감을 통해서 이 네모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은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전부 다 지각할 순 없어. 우리는 이 세계의 일부분인 현상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야. 라는 것이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로크라는 사람은요, 실제론을 좀 더 발전을 시킨 겁니다. 실제론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세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여기서 관념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관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실제로는 이전까지는요, 직접 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직접을 빼버립니다. 간접적으로만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봤어요. 세계와 우리 마음 사이에 물리적 대상을 대표하는 관념이라는 것을 새롭게 설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은요,
반인 반수, 반인 반신처럼 세계에도 속하고 우리 마음에도 속하는 일종의 브릿지, 다리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 실제론의 난점을 보완하는 입장을 표상적 실제론,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듯이 상식적 실제론에서 진화를 해서 표상적 실제론이라는 개념을 로크가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서부터는 표상적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와요. 관념이라는 것은 반인 반신, 반은 세계에 대한 것이고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야기된 것이고, 반은 우리 인간의 감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과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동시에 이게 반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것을 지각하는 관찰자의 감각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다리죠, 다리. 감각과 대상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관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관념은 대상의 실제와 부분적인 유사성을 가지는 동시에 관찰자의 고유한 감각의 산물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표상적 실제로는요, 철학적 회의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해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 요게 2번 문제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 이유는 요겁니다. 혹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성질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는데, 여기서부터는요, 사과로 얘기하니까 난 좀 내가 헷갈려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코끼리를,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서 각각 다르게 코끼리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질은요, 관념들을 생기게 하는 대상의 능력입니다. 제1성질이라는 것은요,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꼬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코가 있고 다리가 있는, 누가 봐도 스피노사우루스 같은데 코끼리라고 칩시다. 코끼리 전체 사진이라고 보겠습니다. 제1성질은요, 코끼리 전체 사진이에요. 근데 제2성질은 뭐예요? 코끼리 꼬리 따로, 코끼리 다리 따로, 코 따로, 귀 따로, 지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만지는 것에 따라서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거는 지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형성되는 성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보고요, 마음속에 코끼리는 뱀 같은 친구구나.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지고서는 마음속에, 아,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만 만지고서는, 아, 코끼리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물퉁물퉁하고 주름이 생긴 그런 것이구나, 마음의 성션이 되겠죠. 제1성질은요, 전체 사진이 있고 고정불변이고 객관적인데, 제2성질은 아까 전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다양하게 지가 어디 만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에 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요, 1성질과 2성질에 의해서 감각으로 시작된 관념을 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단순관념이라는 건요, 감각 정보를 통해 갖게 되는 개별관념, 즉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가장 원초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뱀,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 뱀처럼 생기기도 했고 기둥처럼 생기기도 했고 부채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온전하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념이 만들어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관념들을 합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다? 지성. 그러니까 이게 어, 컴퓨터로 치면 램 메모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얘들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관념들을 복합관념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램 메모리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순관념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관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얘들을 요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단순관념이라는 것이 원래 재료, 그러니까 식재료라면요,
지성이라는 것은 요리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요리사가 결국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네,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